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염병 R&D팀의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본 정보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서 곽순희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혁신본부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청, 식약처 R&D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평가,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본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항들은 저희 복지부와 질병청의 감염병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차년도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과 함께 각 사업별로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설명의 자료는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봐주시면서 설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림과 함께 각 세부 사업별로의 세부 사업 안내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년도 사업 신청을 위한 안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인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저희 복지부와 질병청 R&D의 전략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복지부와 질병청 R&D 전략 목표 및 추진 방향은 저희 하단에 나와 있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4대 전략과 14대 중점 추진 과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 기본 방향과 함께 사업 기획과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의 전략 목표로는 보건의료 R&D 임무 지향성 강화와 국가 전략기술 투자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연구 기반 조성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두 번째인 미래 위험 대비하는 보고 안보 전략은 중점 추진 전략 중 두 번째 전략으로서 그 세부 과제로서는 현재 지금 국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개발과 선제적 감염병 재난 대응 구축 체계를 주요 중점 추진 과제로 하고 있고요. 세부 과제로는 백신 핵심 기술 확보와 신종 감염병 신속 대응 기술 고도화를 현재 중점 추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복지부 질병청 등 총 11개 부처 청이 참여를 해서 수립하는 법정 정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작년에 신종 감염병 대비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감염병에 특화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금 mRNA 백신과 관련된 백신 치료제와 함께 그런 중장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사업을 기획을 했고 그 내용도 오늘 같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5년도 복지부 질병청 감염병 주요 R&D 예산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는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 개발 사업으로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치료, 백신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사업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은 500억 정도가 되고 있었고 25년도 예산은 다소 감소한 447억 원 정도가 현재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RNA 바이러스 감염병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으로는 약 72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 시험 실증 개발 사업과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 그래서 복지부와 질병청이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나온 것처럼 복지부는 여기에 주간 부처고 질병청 협력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장기 지원 계획의 토대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과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 개발 구축 지원 사업, 그리고 의료 현장 감염병 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이 25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황은 현재 지금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25년도 세부 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 개발 사업은 총 4개 내역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신 자급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백신 수급을 야기하는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 및 미래 유행, 미해결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이제 신규 과제 같은 경우 총 14개 과제가 지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당 약 3억 7억 원 내외에서 11억 내외로 총 3년 동안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사업 중에는 총 분야가 3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예방 접종 자급화 분야는 디텍 기반의 백신 개발, 그리고 일본 내염 백신 개발, A형 간염 백신 개발을 필수 예방 접종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대응 미해결 분야 같은 경우는 SFTS 예방 백신 개발,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장염 예방 백신 개발, 차세대 결핵 백신 개발, 수족구, 그리고 범용 인플루엔자 개발을 현재 지금 지원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개념 백신 면역 보조제 개발과 백신 전달체 개발 등 백신 기발 기술도 같이 그 지원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자급화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이라는 사업단을 추진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의료 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 개발과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 개발은 현재 지금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고가 나갈 예정이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백신 자급화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단을 통해서 공고가 나간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료 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 개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 개발은 약 79억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 신규 예산도 한 79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 개발은 감염병 진단 기술 고도화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진단지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당 약 2억 2,500만 원에서 11억 원 이내로 총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앞서 이제 아마 이 과제에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현재 시제품 단계부터 품목 허가까지 총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에는 시제품 바이오마커 개발 및 검증, 그리고 그 시제품 개발 및 검증을 통해서 임상 쪽에 관한 임상질환 확대하는 근거를 창출을 하고 향후 이제 2년 동안에는 품목 허가를 통한 실용화 연구를 지원하는 트랙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해결 치료 도전 기술 개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결 도전 치료 기술과 25년 예산은 약 182억 원 정도로서 신규 예산은 약 47억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신병원점 및 원인 불명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 개발 및 기반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제는 총 10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며 과제당 연간 3억 7,500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이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3년간 진행될 예정이고 뭐 감염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플루엔자 이런 각종 미해결 치료제에 대한 도전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원 단계로서는 후보물질 최적화뿐만 아니라 비임상, 임상까지 지원하는 전 단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번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 백신 선도기 사업이 올해 종료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백신 사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으로서 백신 기반 기술 개발 지원과 그리고 팬데믹 감염병 대응 질환의 신속 대응에 대한 플랫폼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종료 사업으로서 이제 내년 신규 지원 예산은 없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RNA 바이러스 감염병 대비 항바이오 치료제 개발입니다. 이 사업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한국형 아르파이치와 별도로 현재 지금 과기부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으로 올해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 아르파이치 외에 이렇게 좀 대형 사업이 아닌 좀 소액 사업에서 최초로 혁신도전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팬데믹 때 이제 저희가 국내가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전무한 상황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치료제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후보물질부터 임상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이 되었으며 그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도전성이 인정을 받아서 혁신도전 R&D 사업으로 현재 지정이 되었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혁신도전 R&D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에 대한 DGX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RNA 생활사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 근원적인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차년도에 현재 지금 저희가 총 4개 과제를 선정 예정인데요. 첫 번째 분야는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모비디티 도출 및 최적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과제 2개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며 과제당 5억, 총 3년 동안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임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비임상 연구 같은 경우는 총 2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며 과제당 연간 10억 원 이내로 지원되면 총 2년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 실증 개발 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 같은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신규 과제 지원은 없습니다. 사업 목적은 신병증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 대응 백신 치료제 등 비임상 시험의 소요 기간 및 비용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게 한 기법의 실증 개발을 주요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원 내용으로는 영장류 등 활용한 신속 양리 시험 기법 실증 개발, 그리고 영장류 활용 신속 독성 기법 실증 개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앞서 이제 뽑힌 과제들에 대한 계속 과제 지원이 예정되고 있고 신규 과제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 R&D 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남겨놓은 현장의 애로 사항과 수요를 기반으로 미래 방역체계 구현에 필요한 빈틈없는 감시, 예측, 차단, 신속 진단, 효능이 입증된 방역 물품 개발 및 검증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사업이 기획되었고 현재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범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복지부에 해당되는 예산만 적시해놨는데요. 하단에 나온 것처럼 총 8개 부처청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다부처 사업으로서 25년간 91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보건복지부는 약 25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예. 다음으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매체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사업 설명회뿐만 아니라 이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 때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접하셨을 텐데요. 정부는 지난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팬데믹 발생 전에 대비 단계에서 백신 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 핵심 과제로 설정을 하고 본 사업을 신속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당위성 인정을 받아서 현재 지금 예비타선 조사가 면제가 됐고 총 사업비 결정을 위한 적성성 점검을 현재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25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적절성 점검 결과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있는 부분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 팬데믹 대응의 mRNA 백신 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서 비임상부터 임상 3상 R&D 지원을 통해서 총 4년 내에 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를 위해서 가능성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품목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타겟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품목 허가를 통해 검증된 mRNA 백신 플랫폼을 통해서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200일 이내에 백신 개발을 하여 안정적인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표로 현재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비임상 지원과 임상 지원을 25년도에 지원 예정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비임상 과제 같은 경우는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선정평가에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mRNA 백신 임상 1상 지원까지 현재 진행될 예정인데 요거는 이제 다소 현재 지금 점검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내년 하반기에 과제가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임상 지원도 내년 하반기에 종료금과 동시에 임상 1상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비임상 지원 과제 같은 경우는 총 신규 과제 4개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고 각 비임상,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매 단계별로
선전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 외부에서는 4개 과제가 바로 임상 1상을 지원하는 건 아니란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총 4개 과제가 비임상을 지원받았지만 임상 1상을 다시 지원할 때는 모든 과제들이 다시 선전 평가를 통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비임상 지원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당 약 70억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총 연구 기간은 1년 이내로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상 1상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임상 1상 과제는 총 2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며 연간 105억 이내로 진행될 예정이고 총 개월 수는 총 연구기간은 16개월 이내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또한 감염병 대유행 대비 우선순위 병원체의 신속한 백신 확보 지원을 위한 비임상 분야에 대한 그 지원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는 그 차년도에 이제 총 3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인데요. 그 병원체로는 니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파 바이러스 백신 개발 같은 경우는 총 1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며 과제당 15억 이내, 총 2년 이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지원 같은 경우도 15억 이내, 총 2년 이내로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료 현장 감염병 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동사업 또한 이제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등 특성에 맞도록 차등적, 맞춤형 실증 연구를 통한 감염 의료 현장 최적화의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주요 사업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는 이제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역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주요 추진 계획을 잡고 있고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방역력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서 총 7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당으로는 약 4만 5천만 원 이내로 총 3년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대비 대응을 위한 실증 연구 확대, 의료 현장 최적화 R&D, 제품화, 현장 도입 R&D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이제 그 신규 지원 과제에 대해 연간 추진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자급화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단을 통해서 과제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함께 현재 지금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임상 1상 지원을 제외하고서는 좀 12월 말에 한 12월 넷째 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업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고 과제 접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선전 평가를 거쳐서 4월 연구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 세부 내역 사업별로는 공모 일정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5년도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일단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업 공고가 나가게 되면 각 세부 사업별로 연구기관의 자격 그리고 연구계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점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과제 공고 이후에 공고문과 사업 안내문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기관의 자격 요건입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2조와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운영기관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정부 출연형 기관,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연구 설립을 운영의 법률 등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그리고 중소기업, 회사, 중견기업 등 현재 지금 그 외에 이제 보건적 분야 인정하는 보건기술 분야 연구기관 단체 등이 연구개발 기관의 자격 요건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은 해당 사업 RFP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제외하고는 연구 책임자와 그리고 그야 공동 연구 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수행 중에 정년퇴직으로 연구 책임자의 자격 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 신청 시 주관 공동 연구개발 기관에 명의의 퇴직 이후의 고용유지 확약서 제출해 주셔야
연구 개발 기관으로서의 그 연구 인력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제한입니다.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 책임자는 지원하실 수가 없으며,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 동시 수행 연구 과제 수 제한 기준의 초과한 연구자 또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제 구성 요건은 각 사업에 따른 과제의 제한 요청서에 정한 과제 구성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 연구 개발 과제 내에 동일한 연구 기간, 동일성 이제 법인 번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중복하여 공동 또는 위탁 연구 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고 및 접수처입니다. 25년도 신규 과제 대상 과제는 저희 아이리스라는 이제 통합 범부처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과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평가 및 관리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고는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과 저희 보건의료기술 연구 종합정보 시스템 HD림 통해서 두 가지 공고가 나갈 예정이지만은 접수는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하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예전에는 HD림을 통해서 이제 사업 공고와 그 신청까지 다 가능했지만 이제 아이리스라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으로 통폐합이 됨에 따라서 과제에 대한 접수는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그 연구자분께서 혹시나 이제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범부처 아이리스 통해서 가입을 먼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고 연구개발 기간 또한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다 하시면 기간 등록을 통해서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외에 안내 사항에 따라서 연구개발 정보와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접수 전 소속 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간 연구 기관의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요청을 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접수 마감일 때 이런 이제 주간 연구 기관의 승인 부분 때문에 다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에서 반드시 연구관리 담당자분의 주간 연구 기관 승인 여부를 꼭 한번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